오늘 이 시간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시며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신 유피루 회장님을 모시고 인천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현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금년까지 7년 동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천의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민간 단체 협회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산하에 약 800여 개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협회가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3천여 명, 또 여기에 봉사하는 직원들이 약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협회가 보다 더 잘 지역의 어려운 분들 서비스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푸드뱅크라든지 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특별히 사회복지연구원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인천의 사회복지 실태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또 추진 주체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단체를 끌고 가시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으신데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신죠? 원래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우리 인천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런 많은 우리 직원 또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지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또는 자살률, 대학 진학률, 또 기업체 여러 가지 공단의 가동률,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낮고 또 16개 시도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회 지표가 낮다는 것은 여기에 사는 우리 시민이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해결할 것인지 하는 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인천의 예산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7조 1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중에 1조 정도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예. 금액은 많습니다만은 여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돈 지급, 또 노인 이렇게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여러 지원해주는 보험에 투입될 돈 이런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부와 청와대, 인천시 북구청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서 지난 98년도에는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역임하셨죠? 그렇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했죠. 그러시죠? 예. 그러고 이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또 입성하셔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인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얼마 전 인천 세계도시 축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하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부 땅 장사나 아파트 건설 등에 치우쳐서 경제자유구역이 배드타운화된다는 이제 지적과 또 구도심 재개발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몇 말씀 좀 해주시죠. 인천시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80일간에 걸쳐서 추진되었던 세계 도시 축전, 이것은 당초 시행부터 도시 엑스포란 이름을 못 쓰게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었고 또 1,300여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과 또 막대한 행정력 이걸 동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또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이러한 축전도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우리 삶의 질 이런 것을 평가해보고 되돌아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한 시기에 너무 그 과장된 목표하에 축제 위주로 나간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재고해야 되고 우리가 심도 있게 평가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자유구역이 당초에 우리 지역에 설정될 때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13억의 중국 인구가 엄청난 경제 발전 속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 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변화된 하나의 중심축에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소련이라든지 이거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허브 공항이 있어서 인천을 경제자유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취지는 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천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이 먹거리를 여기서 만들겠다. 그리고 방법은 외자를 대거 유치해서 외국인이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첨단 기술을 함께 가져와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였습니다. 네. 당초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것은 없고 아파트라든지 또는 여기 아파트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과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갖는 매우 중요한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과 또 우리 기대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재평가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도심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한상수 시장과 또 우리 시정부는 인천을 세계 10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대 명품 도시가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의 방법은 경제자유구역을 매우 아까 말씀드린 당초 취지대로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걸맞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제대로 잘 재생시켜서 그야말로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인천의 구도심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재개발하고 재생하고 해서 제대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한꺼번에 212개 재개발 또는 재생 지역을 동시에 지정을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즉 경제자유구역에 상당한 수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심의 재생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받는 보상으로는 이 지역에 다시 살 수 없게 되는 다른 데로 그야말로 쫓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아파트를 동시에 지면서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불비 이런 것들이 겹쳐서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구도심 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많은 불만과 또 사실상 이것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그 민주당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또 야당이나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정이 지금 재정 상태가 현재 부채가 높아서 파탄 지경에 이른다 하고 이제 한번 그 민주당에서 성명도 이제 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인천시 재정 상황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연말에 시가 세입된 취득세 등록세 여기에 50%를 구청에 내려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약 1,000억 이상을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130억을, 부평구에는 150억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구에서는 여기 약 130억 중에 70억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또 나머지 60억을 기체해서 돈을 빌리는 방식을 취했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을 내려보내주지 못하니까 기왕에 있는 기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연말에 이와 같은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보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의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 수치를 보면 지난 11월에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무 상황을 보고 오는 이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인천시가 2조 약 9억 정도의 채무를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되는 것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는 점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약 4조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4조에다가 더 부족하니까 최근에 추가로 1조 5천억 정도의 기체를 더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짓고 구도심 재생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돼서 그것이 선순환이 되면 괜찮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나쁘고 아파트의 분양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 또 자금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맞물려서 잘 안 된다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예산의 전망, 세수의 전망,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특히 경기 전망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인천의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세수가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한 분석을 전제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시재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듯이 그 어떤 인천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면은, 과거 이제 인천 정무부시장도 한번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각에서 비유해보면 현재 한 10년 정도 지나셨겠네요. 그럼 현재 그때 당시하고 현재하고 인천시 그 변화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어요? 인천시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우선 재정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컸고, GRDP, 우리 인천에서 그 생산하는 이 부가가치 액수죠. 그것도 엄청나게 커졌고, 또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00년도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 지가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러나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벌어서 갚고 내명년에 잘 되면 이것을 갖고 오면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는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부분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은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신축성을 기하고 또 세심하게 따져서 아껴 쓰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한간에서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차기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장으로 한번 또 도전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인천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서 당초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던 동북아의 중심 도시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오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인지, 그러면 그와 같은 비전과 목표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이 제대로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음으로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인지, 또 우리가 하드웨어, 구축물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서 삶의 질이라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 인천 시민이 갖는 여러 가지 소외감, 또 삶의 질의 저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의 많은 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뜻을 갖추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인천에 어려서부터 여기서 학교를 다 나오고 이 지역에서 구청장도 하고 부시장도 하고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천이 잘 될 수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